4일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6개 선거구에 모두 21명이 등록을 마쳐 역대 가장 낮은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4일 총선 후보들의 평균 재산은 10억 원, 평균 연령은 53.2세로 나타났습니다.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울산 지역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57%가 지난해보다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무 시의원이 50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울산 지역의 지진이 잦아지고 연평균 기온과 강수량에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의 날을 맞아 최근 10년 동안의 기후 변화를 취재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2주기를 맞아 울산에서도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1승 2패로 벼랑 끝에 몰린 울산 모비스가 이 시각 현재 4강 플레이오프 4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경기 상황 알아봅니다. 울산의 한 부부가 만든 막걸리가 서울 해관보 정상회의 공식 건배주에 선정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동권 개발 사업이 유망 관광개발 프로젝트 투자유치 지원 대상에 포함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연상의 내연녀를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금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오늘 마감된 4.12 총선 후보 등록에 모두 21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울산 지역의 6개 지역구별로 어떤 후보가 본선 레이스에 오르게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구입니다. 새누리당 정가빈 후보. 3선의 현역 의원으로 현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재산은 5억여 원을 신고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송철호 후보. 62살로 참여정부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역임한 변호사입니다. 진보신당 이향희 후보. 올해 36살로 17대 총선에서 중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으며 중구의 유일한 여성 후보입니다. 무소속 변형태 후보. 47살로 현재 울산경제발전연구소장입니다. 재산은 9,600만 원입니다. 무소속 유태일 후보.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재산은 13억여 원, 장애로 군 면제입니다. 남구갑입니다. 새누리당 이채익 후보 56살로 울산 항만공사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재산은 3억여 원을 신고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심규명 후보 46살로 울산 평화복지포럼 상임대표입니다. 재산은 14억여 원, 군은 면제입니다. 무소속 김헌득 후보 52살로 전 한나라당 울산시당 사무처장을 역임했습니다. 재산은 5억여 원입니다. 남구 을입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후보 17대 18대 국회의원으로 3선에 도전합니다. 재산은 58억여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통합진보당 김진석 후보 48살로 울산 소상공인 포럼 사무처장입니다. 집시법 위반 등 2건의 전과가 있습니다. 진보신당 권진회 후보 50살로 진보신당 울산시당 위원장입니다. 재산은 1억여 원입니다. 무소속 허원현 후보 43살로 현재 울산대학교 총동문회 이사입니다. 재산은 15억여 원입니다. 동구입니다. 새누리당 안효대 후보 56살로 18대 국회의원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했으며 재산은 12억여 원입니다. 자유선진당 김재준 후보 63살로 자유선진당 울산시당 위원장입니다. 재산은 없다고 신고했습니다. 통합민주당 이은주 후보 47살로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비정규직 권리찾기 운동본부장이며 동구 유일의 여성 후보입니다. 무소속 김덕웅 후보 50살로 생활체육 울산 동구 수영연합회장입니다. 재산은 6천여만 원입니다. 무소속 박정주 후보 59살로 전 한나라당 동구청장 후보를 역임했습니다. 재산은 6억여 원입니다. 북구입니다. 새누리당 박대동 후보 60살로 전 새누리당 북구당협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군필이며 재산은 9억여 원을 신고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김창현 후보 49살로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공동위원장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3건의 전과가 있습니다. 끝으로 울주군입니다. 새누리당 강길부 후보 17대 18대 국회의원으로 3선에 도전합니다. 군필이며 재산은 31억여 원을 신고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선호 후보, 현재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공동위원장입니다. 군필이며 재산은 4억여 원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후보 등록 이모저모를 알아보겠습니다. 선우석 기자입니다.
후보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남구월 김기현 후보로 59억 9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동구 김지준 후보는 재산이 없다고 신고했습니다. 후보자들의 평균 재산은 10억여 원입니다. 최근 5년간 납부한 세액은 재산이 가장 많은 김기현 후보가 4억 6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의 김창현 후보는 79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후보자들 가운데 최고령은 울주군 강길부 후보로 만 69세며 최연소는 중구 이양희 후보로 36세, 그리고 후보자 평균 연령은 53.2세입니다. 학력은 남구갑 이채익 후보와 남구월 허원현 후보가 박사학위를 취득해 가장 높았고 동구 김지준 후보는 초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남자 후보들 가운데 중구 유태일 후보와 남구갑 심규명 후보는 장애로 군 면제를 받았으며 나머지는 모두 군필입니다.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남구월 김진석 후보와 북구 김창현 후보로 집시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오는 29일부터 13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4.12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동구 제3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모두 3명이 등록했습니다.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강대길, 진보신당 김원배, 무소속 이성규 후보 등 3명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 신고 대상인 울산 지역 고위공직자 84명 가운데 57%인 48명이 지난해보다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무 시의원의 재산이 가장 많았고 안성일 시의원은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재산 총액은 김종무 시의원이 50억 9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안성일 시의원이 48억 4천여만 원으로 2위, 안수일 남구의원이 28억 7천여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이 불어난 사람은 안성일 시의원으로 전국적으로도 재산 증액 9위를 차지했습니다. 안 의원은 당초 신고에서 공시지가를 착오해 이를 바로잡은 거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사람은 이성용 시의원이었습니다. 재산이 적은 순서는 이효상 중구의원 마이너스 2,600여만 원, 안승찬 북구의원 426만 원, 황세영 중구의원은 3천여만 원 순이었습니다. 박맹우 시장은 4억 9천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900만 원가량 늘었습니다. 5개 구군 단체장 가운데는 신장열 울주군수가 13억 9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두겸 남구청장, 박성민 중구청장, 윤종호 북구청장, 김종훈 동구청장 순이었습니다. 재산 공개 대상 84명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보다 1,900만 원이 늘어난 7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57%인 48명은 재산이 늘었고 36명은 줄었으며 전체의 24%인 20명은 재산이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재산이 공개된 84명 가운데 시장과 시의원, 구군단체장 등 32명에 대한 심사는 정부가, 나머지 52명에 대한 심사는 울산시가 각각 하게 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오늘은 세계 기상의 날입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1946년부터 기상 관측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울산의 기상 변화가 예사롭지 않다고 합니다.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전 거대한 쓰나미를 동반하며 2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일본 대지진. 파괴력은 낮지만 지난달 19일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2.7의 지진을 시작으로 열흘 동안 모두 5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현상입니다. 천재지변 못지않게 기후변화도 심각해 기상 관측 이래 울산의 연평균 기온은 1.4도, 강수량은 100mm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강수 일수는 줄어들었는데 강수량은 또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은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한꺼번에 이렇게 내리게 되고 또한 태풍도 대형화되어서 특히 지난 10년간 황사와 열대야는 2~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급속하게 진행된 기후변화는 울산 지역 농업과 어업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실제 한류성 어종인 명태가 2005년 이후 울산 앞바다에서 자취를 감춘 반면 난류성 어종인 대구의 어획량은 해마다 1,000톤을 넘어섰고 아열대 식물이 도심에 출현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후 온난화도 되었지만은 특히 그 공단이 형성되면서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리지 않던 원전과 산업시설이 밀집한 울산. 기상예보 기능을 강화하고 천재지변에 대비할 수 있는 방제 시스템과 대응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울산의 한 부부가 만든 전통 막걸리가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공식 건배주로 선정됐습니다. 이 3대에 걸쳐 특유의 막걸리 제조 비법을 지켜온 결과입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60살인 김정식 씨 부부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손 막걸리가 오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특별 만찬에서 공식 건배주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부인 박복순 씨의 이름을 딴 복순 막걸리에는 방부제나 인공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창복 오리쌀과 누룩마늘 재료로 항아리에 술을 빚는 전통 방식을 고수해 한식과 가장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름에는 13, 4일, 겨울에는 20일간의 숙성 과정을 거치는 제조 비법은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전수받은 겁니다.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 생산되는 쌀과 누룩을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그래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막걸리는 누룩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산과 그 독특한 향으로 인해 마치 샴페인과 같은 부드러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수작업으로 하루에 50에서 100병만 생산하다 보니 한 병 값은 8,800원. 서울 등 대도시 고급 음식점에만 납품되고 있습니다. 3대째 전통을 지켜온 손막걸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 정상들이 함께하는 공식 만찬에 오르게 됐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지금 동천체육관에서는 울산 모비스와 동부의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4차전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UBC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규태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울산 모비스와 원주 동부의 플레이오프 4차전이 펼쳐지고 있는 동천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서 홈팀 울산 모비스를 응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1승 2패인 울산 모비스는 오늘 경기에서 지면 챔피언 결정전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선수들 모두 사력을 다해 벼랑 끝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체력적인 열세와 극심한 골과몸이 아쉬운 경기인데요. 하지만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3차전에서 22득점을 기록한 함지훈은 내외각에서 볼공급과 정확한 슛으로 이름값을 해내고 있습니다. 골밑에선 레더가, 외곽에선 양동근과 박구영이 멋진 플레이를 펼치며 많은 홈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또 동부도 김주성과 윤호영, 박지현 등이 맞불을 놓으며 골사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울산 모비스가 오늘 경기를 지면 시즌을 마감하게 되고 이기면 일요일 오후 3시 동부의 홍구장인 원주에서 5차전을 펼치게 됩니다. 동천체육관을 가득 메운 홈팬들은 만수 유재학 감독의 지략과 함지훈 효과를 등에 업은 선수들이 5차전까지 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천체육관에서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강동권 개발 사업이 한국관광공사의 유망관광개발 프로젝트 투자유치 지원 대상에 포함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강동권 개발 사업이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와 충남 안면도 관광단지와 함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공사는 앞으로 3곳의 투자자 발굴을 위한 설명회와 홍보물 제작, 그리고 투자유치 기반 시설 조성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추진협의회를 갖고 자전거길 조성과 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 15km 연장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억새 복원 사업을 통해 국내에 흔치 않은 억새 평원을 부각시키고 영남알프스와 관련된 이야기거리를 개발하는 스토리텔링 사업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은 오는 2019년까지 추진되며 1단계로 내년까지 728억 원을 투입해 하늘 억새길과 성남사 계곡 수변공원 등이 조성됩니다. 울산시는 학교 급식소와 기업체 급식소 등 407곳에 대한 지도 점검을 벌여 모두 11곳을 적발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한 곳은 영업정지 7일, 위생기준을 위반한 3곳에 대해선 30에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영업장 시설 기준을 위반한 6곳과 수질에 문제가 있는 한 곳에는 시설 개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 성금석 부장판사는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끊은 19살 연상의 내연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에 이용하기 위한 흉기를 구입한 점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32살 우모 씨와 종업원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남구 달동에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1인당 14만 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직장 동료의 카드를 훔쳐서 돈을 인출한 20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1일 오전 7시쯤 남구 삼산동의 한 성인 대화방 직원 숙소에서 19살 조모 씨가 잠을 자는 사이 신용카드를 훔쳐서 3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류익 통일부 장관이 오늘 울산대학교 국제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와 통일 정책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습니다. 류 장관은 엄청난 분단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울산에서 서울과 평양을 거쳐 모스크바까지 갈 수 있는 날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젊은이들부터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통일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지역 5개 선관위는 오늘 4.11 총선 후보 등록이 끝남에 따라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후보자들이 선심성 공약이 아닌 구체적이고 검증과 실천 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해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천안함 사건 2주기를 맞아 고 신선중 상사와 고 손수민 중사의 고향인 울산에서도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울산시 보훈안보단체협의회는 오늘 울산시 보훈회관에 추모 분향소를 마련한 뒤 성명을 발표했으며 자유총연맹은 중구 홈플러스 등 4곳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울주군 삼동면의 아스콘 생산업체 영종산업이 오늘 시청에서 전국 중소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탄소 배출권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이 회사는 일반 아스콘보다 22% 정도 탄소 배출을 줄인 저탄소 아스콘 생산을 통해 감축한 300탄소톤을 울산시에 기증했습니다. 울산 석유학단지 볼링연합회는 오늘 제6회 울산 화학의 날을 맞아 화학인 볼링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대회에는 석유화학공단 근로자 20개 팀 2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시상식을 겸한 볼링의 밤 행사도 가졌습니다. 네, 이제 빗줄기가 많이 약해진 것 같은데요. 이번 비 언제까지 올까요? 네, 어제와 오늘까지 꽤 길게 이어지고 있는 이번 봄비는 오늘 밤사이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많은 습기로 인해서 내일 아침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각별히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무척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모처럼 봄 햇살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는 차가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은 낮 동안 찬바람이 강해서 옷차림 가볍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휴일에는 아침으로 많이 쌀쌀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과 아침까지도 빗방울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전국이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은 1도, 대구 4도 등이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은 서해상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지역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주말 동안 기상정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 지역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 동안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포근함까지 더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